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또 너무나 복잡한 주제, 바로 우울증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물리학의 렌즈를 통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의 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감정의 물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울증을 그저 기분이 안 좋은 문제로만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과연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절대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우울증을 개인의 의지가 약하다거나 실패의 결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뇌라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에 상태가 잠시 변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울할 때 흔히 어딘가에 꽉 갇혔다거나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놀랍게도 물리학에 이걸 아주 근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우물에 갇혔다는 개념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공이 저절로 계곡의 가장 깊고 낮은 곳으로 굴러가서 멈추죠. 이것처럼 물리학의 모든 시스템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최소 에너지 상태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드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건 이 안정성을 향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상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활동적일 때는 에너지가 아주 높습니다. 막 움직이고 변화도 많죠. 반면에 우울 상태는요? 네, 바로 에너지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거의 정지해 있고 변화가 없는 상태. 바로 그 에너지 우물에 가장 깊은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진 총 에너지는 단순히 내 뇌 내부의 에너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 자체가 좀 무뎌진 것 같은 느낌?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마치 소리가 점점 먹먹해지는 것처럼요. 이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감쇄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대한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호가 오고 가는 시스템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약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에서는 이걸 감쇄, 영어로는 댐핑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안에 있는 신호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지거나 느려져서 반응성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정말 딱 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먹먹하게 들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뇌에서 이 감쇄 효과, 그러니까 신호를 약하게 만드는 힘이 점점 커지면 크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시스템에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게 걸려서 감정 반응 자체가 줄어들고요. 둘째, 예전에는 분명히 즐거웠던 일에도 무감각해지는 기쁨 감소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시작하려는 그 생각 자체의 힘이 약해지는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런 복잡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괜찮아요. 이 기호들 다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딱 하나, 저기 중간에 있는 B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B가 바로 시스템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즉 감쇄 역할을 하거든요. 이 브레이크가 강해질수록 모든 것이 점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개념, 최소 에너지 상태와 감쇄 시스템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단순성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시스템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풍부한 복잡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고 신호가 약해진 시스템은 단순히 느낌만 다른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덜 복잡한 상태, 즉 훨씬 단순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마 모든 걸 보여줄 겁니다. 왼쪽의 건강한 상태는 마치 활기찬 대도시처럼 굉장히 역동적이고 복잡하죠. 수많은 길이 얽혀 있어서 다양한 감정, 풍부한 선택지, 활발한 행동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우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마치 외길로만 이어진 미로처럼 아주 경직되고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생각의 패턴은 단조로워지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계속 같은 곳을 맴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상태의 차이가 우울증이 우리 시스템의 복잡성을 어떻게 앗아가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활기 넘치던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린 미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성의 덫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을 양자물리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자물리학에는 준첩이라는 아주 신기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입자가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원리인데요. 이걸 희망과 절망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상태에 대한 은유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현재 내 상태가 절망의 가능성과 희망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두 가지 상태가 확률적으로 그냥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에너지 우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상태 안에는 언제나 다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우울증이 단순성으로의 추락이라면, 그렇다면 회복이란 건 잃어버렸던 우리 각자의 고유한 복잡성을 다시 되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